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산간에 조금 전 7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1100도로는 모든 차량의 월동장구를 갖춰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516도로와 평화로 제1, 2 산록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산간에는 오늘 밤까지 2에서 7cm의 눈이 더 오겠고 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올겨울 잦은 비 날씨에 감귤값이 폭락을 했는데요. 이제는 월동 채소의 병해충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채소가 빨리 자라는 바람에 한꺼번에 출하되면서 가격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양배추밭. 초록빛으로 가득해야 할 양배추밭이 붉고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리면서 밑둥이 썩는 세균병과 잎이 붉게 변하는 잎마른병에 걸린 겁니다. 잦은 비와 높은 기온으로 병해충이 놀면서 이처럼 양배추에 밑둥이 썩고 잎이 붉게 변했습니다. 원래는 비도 많이 오고 너무너무 비 온 덕분에 양배추도 다 썩어버리고 하나니 정말 이거 상인들 신딘 펄젠헌한 요즘 1,000원 주례나 씨평당 그러니 완전 비료값도 안 되크라 맛이 인건비랑 대속 안 하고. 브로콜리도 사정은 마찬가지. 꽃봉오리가 썩는 노균병과 잎마른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건비는커녕 비료값도 나오지 않아 수확을 포기한 농가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 옛날 이거 끝나야 할 이거 밭인데 이게 병이 못다 걸려버리니까 이게 캘 게 없어. 자 갈아 뒤집어 보려니까 지금은 뭐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파츠라도 좀. 특히 평년보다 1.2도 높은 겨울철 고온 현상으로 생육 기간이 빨라져 다음 달까지 생산해야 할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배추 가격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브로콜리는 30%가량 폭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동무와 양파, 당근 등 다른 채소들도 다음 달이면 모두 출하될 예정이어서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제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문 기자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에서도 폭행과 협박이 사실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가 신문사의 갑질 행태를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제주 시내 상가 건물에서 투신해 중상을 입었던 제주시청 도시건설교통국장 백모 씨. 투신 직전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역 신문사와 기자의 이른바 갑질 행태를 폭로한 가운데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병원을 찾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5달 만에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신문사 기자인 41살 현모 씨를 상해와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자신과의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했고 백 씨가 항의하면서 다가오자 손으로 목과 얼굴, 몸을 밀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공무원 백 씨와 인터넷 신문기자,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장 등은 모두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백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비리를 파헤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며 공무원 노조의 성명과 인터넷 신문 기사도 비방이나 고의적인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환영했지만 백 씨가 왜 투신했는지 밝혀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투신에 이르게 된 사안이 어떤 협박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무엇 때문에 그 투신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번 수사를 통해서 나왔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 노조 관계자 등은 해당 기자를 상대로 무고죄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담임교사의 폭행 혐의를 둘러싸고 학생과 학교 측이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시내 모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았다 담임 교사에게 뒷목과 머리채를 잡힌 채 교무실로 끌려갔다며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사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며 제주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제주도 교육청은 A양의 아버지가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며 모욕죄와 협박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제주의 겨울 별미인 방어가 올해는 워낙 값이 오르다 보니 못 드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수온이 크게 오르면서 어획량도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 최대 어장인 마라도에서는 방어잡이가 사실상 끝이 났다고 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방어잡이배 수십 척이 조업을 포기한 채 항구 안에 묶여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이어지던 방어잡이. 올해는 1월 초순부터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배들이 한번 나가면은 몇 명이 가느냐, 한 배에 이제 대략 한 10명, 15명 정도 가는데 거기서 고기가 고작 한두 마리 올라와요. 이 경비도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맘때쯤이면 잡아온 방어로 가득 차야 할 가두리 양식장. 방어 어획량이 급격히 줄면서 잡아온 방어를 보관하는 가두리 양식장도 이렇게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겨울 마라도 앞바다에서 잡힌 방어는 2,400여 마리. 지난 겨울에 잡힌 17,000마리의 15% 수준입니다. 대방어 한 마리 가격이 13만 원으로 2배 넘게 뛰었지만 어민 소득은 반토막 났습니다. 방어가 안 잡히다 보니까 선주님들이 이제 조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또 대신 선원들도 이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이제 이직하는 경향이 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부터 강한 엘니뇨의 영향으로 수온이 2도 가까이 오르면서 제주의 대표 어종인 방어와 옥돔이 동해에서 잡히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수온 변화가 한반도 해역의 물고기 지도마저 바꿀 수 있다고 경고해 어민들의 근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그제 서귀포시 대포동의 양돈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방서 추산 5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서귀포 소방서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돼지 2,4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연기를 마신 돼지가 추가로 폐사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보온등과 석유 난로를 켜놓았다는 양돈장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신라와 롯데가 그동안 양분해온 외국인 면세점 시장에 올해부터 제주관광공사가 뛰어들면서 치열한 3파전을 벌이게 됐는데요. 가장 후발주자인 관광공사가 세계 최대 면세점과 손을 잡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서는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공사 현장. 당초 오는 14일 개점 예정이었지만 브랜드 유치가 늦어지면서 다음 달 12일로 연기됐습니다. 매장의 60%를 해외 브랜드로 채울 예정이었지만 신규 업체인데다 서귀포시라는 입지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주관광공사는 세계 1위 면세기업인 DFS를 통해 해외 명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DFS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상품만 공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저희들 상품 공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외국 관광객 트렌드에 맞춘 상품 공급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면세점 특허를 받은 서울의 대기업 시내 면세점들도 해외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롯데 신라 면세점만큼 가볼 만한 그런 면세점이다라는 인식을 빨리 자리매김을 해야 거기에서 경영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가 관광 마케팅 쪽으로 투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와 DFS의 전략적 제휴를 놓고 외국 기업의 국내 면세점 시장 우회 진출이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과실을 도민사회에 환원한다는 당초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 인구가 6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인구는 64만 1,3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3.1%인 19,8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54명, 한 달에 1,650명씩 늘어난 것입니다.
제주시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삼양동이 가장 많이 늘었고 서귀포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대정읍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를 제정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FTA 확대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은 조례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도매 시장을 기준으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익을 보전해주는 조례안이 최근 해남군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산물까지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과 해남군이 발의한 조례안을 절충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정을 기하고 농업인의 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수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시 그 일부분의 가격을 보존해주는 그런 조례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남군이 해마다 출연해 오는 2020년까지 200억 원의 농업 소득 보전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라는 지적입니다. 먼저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시기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기금이 조성되는 2020년 이후를, 농민회는 기금 조성 중이라도 당장 시행을 주장합니다. 최저가격 이하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올해부터 당장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품목을 주요 농수산물에만 국한할지, 대상 농가를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지자체와 의회, 농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란 지적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도 낮지만 칼바람이 더 매서운데요. 집에서 나오실 땐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 최고 7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북부 지역도 오전까지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 시각 현재 일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천백도로는 모든 차량이 516도로와 평화로, 제124산록도로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합니다. 내일도 추위는 계속되겠고요.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구름의 양만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도 내외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종일 5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산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는 만큼 장거리 운전자들은 빙판길 차량 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5도 내외에 머물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일부 공항에는 눈이 오고 있고요. 제주 공항에는 윈드쇼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추위는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주 YWCA 간병사 문주란 클럽 신명숙 회장과 회원들이 20만 원, 제주 해양경비안전서 현상국 씨가 10만 원, 제주 국악단 가양에서 5만 원, 제주시 도평동 안경혁, 안우혁 형제가 6만 9천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이달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농협 또는 제주은행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임 간부들에게 대외소통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인사발표 이후 가진 첫 주간 정책회의에서 실국장 간부라면 대외소통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도민이나 민원인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지사는 특히 제2공항과 제주형 주택 정책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대외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도내 읍면지역 일반고 2개 학교를 각각 음악과 미술 중점 학교로 운영합니다. 교육청은 오는 3월 대상 학교를 발표한 뒤 시설 구축과 교육과정 편성, 교원 배치 계획 등을 수립해 하반기에 학생을 선발하고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예술 중점 학교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술 중점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규모로 한 학교에 2개 학급으로 편성되고 예술고에 준하는 교육 활동이 지원됩니다. 제주 지역 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최근 도내 제조업체 9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112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업체 가운데 35%는 경기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44%는 지난해보다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